CCM이라고 부르는데 이 CCM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를 했고요. 스페인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는 찬성하지만 집속탄은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는 집속탄에 반대하는 국가고 이 집속탄에 관한 협약, CCM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터지지 않은 채 놓여있는 폭탄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속탄 지원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 측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진 않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해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군요. 참. 네. 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장성철 소장과 짝꿍을 이루었던 배종찬 소장이 이 주중시사본부의 본부장으로 발탁돼서 잘 돼서 나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 시간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말까지 부르긴 뭐해가지고 네. 놔주고 네. 대신에 배종찬 소장보다 더 훌륭한 분을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요즘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죠? 뉴스톱의 수석 에디터 김준일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제가 배종찬 소장보다 더 훌륭하지는 않고요. 예, 훌륭하신 분이죠. 배종찬 소장님. 아니죠. 팩트 체크의 시사본부에서의 팩트 체크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의 그 권한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예. 배종찬 소장보다 제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과 두 분은 그동안 호흡을 좀 맞춰보셨나요? 아니, 둘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들 뭐 두 분, 세 분 더 함께 하는 방송은 있지만 이렇게 둘이 맞대응하는 건 처음인 거죠. 네. 저는 대응할 생각이 없고요. 사실만 얘기합니다. 뭐 제가 뭐 장성철 소장님과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등장부터 굉장히 까칠하게 구는데요. 제가 보수 참칭 패널로서는 역할을 확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성철, 김준일 두 분과 함께 이제 매주 일요일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부터 한번 쭉 정리하고요. 장성철 소장, 뭐뭐 눈에 띄는? 뭐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있고요. 예. IAEA 보고서 논란이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 발언. 저는 요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아니 뭐 저도 거의 비슷해요. 이번 주는 원래는 IAEA 최종 보고서 발표가 가장 국민적 큰 관심사고 이게 가장 큰 뭐 이슈와 논란이 됐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양평 지역 이슈가 갑자기 전국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저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팩트 체크를 제가 또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평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 제일 뜨겁다고 하시니까 뭐를 체크해 오셨어요, 그래? 일단 이 이제 역사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처음 이제 추진이 된 게 2008년에 추진이 됐었어요. 예. 그때 이제 민자 컨소시엄이 이 도로를 만들겠다,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지금의 송파구에서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양평의 지역 그 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지는 몰랐는데 군이 아니라 면 단위예요 이제. 강상면.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서면이 있고요. 양서면은 남한강 위에 있는 거고 강상면은 남한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때 처음에 민자고속도로가 뚫릴 때는 처음에는 양서면으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양서면으로 됐는데 이 양평의 이 수건 사업이 20년 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는 요구가 2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왜 20년 전이냐면은 여기에 핵심으로 가운데를 딱 양평을 관통하는 게 6번 국도입니다. 6번 국도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제일 긴 도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릉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양평에서 평창에서 이제 강릉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270km 핵심 도로인데 어디가 제일 막히니까 이게 종로가 6번 국도예요.
종로가 종로 서울로 양화대교. 치면 서울로 서울. 치면은 예. 종로 양화대교 이런 데가 6번 국도입니다. 네. 근데 제일 핵심이 맨날 막히는 데가 딱 있어요. 서울에서 양평. 여기가 맨날 막힙니다. 그렇죠. 6번 국도에. 그렇죠.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왜 여기가 막히냐면은 여기가 두물머리로 해가지고 양수리. 예, 양수리라고 하죠. 그래서 홍천으로 빠져나가는 데인데 여기가 도로가 4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까 2차선밖에 안 되는 거 한쪽으로 보면은 2차선 도로인데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다니고 뭐 오토바이가 다니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로 엄청 출퇴근을 이제 양평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침에 여기 지나가는 게 헬이에요.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얘기를 할 정도고 예, 주말에는 이제 서울 사람들이 놀러 두물머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모든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다 얘기를 했던 거는 6번 국도를 분산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평까지가 막히니까 예. 양평까지 가는 세 길을 뚫으면 분산된다. 이 예.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번 국도를 막히는 거를 뚫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게 6번 국도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6번 국도가 일단은 그 양서면에 있고요. 그러니까 양서면 거기에다가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처음으로 이게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팩트 체크라고 해서 뭐 새로운 게 있나 했더니 별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셔서 저 근데 도움이 많이 이제 되고 그 있어요. 강상면으로 바꾸는데 강상면 바꾸는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많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꾸는 과정을 누가 주도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한편에서는 양평군이 먼저 요청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왜 악마화하냐.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그런 의혹 제기하니까 우리는 이거 추진 안 하겠다. 무효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냥 뭐 예타 통과됐더라도 노선 변경 합리적인 여러 가지 검토와 논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냥 당정회의 하다가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맞는 것이냐라는 예.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고 예. 저는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해봤거든요. 20년. 예. 딱 이렇게 예타까지 통과됐는데 노선 변경됐어. 거기에 최고 권력자의 부인 일가의 땅이 있어. 당연히 의혹이 있다라고 파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 제기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정숙 여사의 일가 땅이 있는 곳에다가 네. 갑자기 노선을 변경을 해요. 그럼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에이 뭐 저기 그냥 뭐 별 문제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런 의혹 제기조차도 못하게 한다. 의혹 제기하면은 당시에 주민들이 원했던 일 우리 안 할 수가 있다. 의혹 제기 안 하고 야당이 사과하면은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정면백조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김준일? 이건 매우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정책 중에 정쟁으로 논쟁이 붙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다 중단해 버리나요? 무효 백지화. 다 무효 백지화 이러면은 국가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의혹을 야당이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김대중 대통령의 이희호 여사 땅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의 손명숙 여사 땅 뭐 있었다고 그냥 대입을 해보면은 되게 쉽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기반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투명함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2022년 7월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토부가 양평군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국토부한테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국토부가 찾아갔어요? 국토부가 양평군을 찾아갔어요. 제가 본 뉴스는 양평군이 먼저 요청했다라고 나오던데 아닙니다. 예. 국토부가 먼저 찾아가서요. 야, 대안을 한번 마련해봐. 네. 다른 이거 말고 이 노선 말고 다른 대안도 너희가 제시를 해봐. 그러니까 그래서 양평군이 3가지 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국토부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찾아가나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제 왜 찾아갔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없어요. 국토부 왜 찾아갔어?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찾아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남이 시작점이잖아요. 하남의 시작점은 하남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들목 자체가 여기가 정체가 뭐 있으니까 나들목을 합쳐서 하자. 새로운 거 신설하지 말고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이거는 얘기 안 돼. 뭐 묵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그 양평군에 찾아가가지고 니들이 안을 만들어 와. 그래서 3가지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이제 정부가 결정을 이제 올해 5월에 최종 결정이 됐고 지난해부터 결정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야 그럼 정부가 강상면 쪽으로 하려나 보다. 그러면 강상면과 관련된 대안들을 양평군이 그 다음부터 내서 IC를 어디다 내야 되네.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그런 건데 왜 국토부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이걸 했느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안 물어봤어요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답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색한 거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지역에서 거예요. 요청하는 게 우선인 게 대부분인 경우인데 국토부가 먼저 가서 대안을 내봐라고 했다.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국토부에서는 2021년도에 당시에 민주당 군수와 그리고 민주당 그 지역의 조직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이 강화IC 좀 내달라. 그 노선을 좀 변경해달라. 그런 식의 당정협의를 했고 본인들이 국토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꾸도록 당정협의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은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먼저 그렇게 했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박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경의 근본적인 논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파헤치는 건 파헤치는 대로 하고 이건 그냥 의혹 제기일 뿐이지 근거가 없다 싶으면 그냥 또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전문 백지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조금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승부수. 그렇죠. 개인의 정치적 승부수고 사실 이게 이제 좀 이래저래 들어봐도 좀 궁색하거든요. 왜 바꿨는지.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공세를 좀 차단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비춰지는데 이게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 승부수를 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굉장히 큰 전국적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리고 양평군은 원래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는 민주당한테 책임을 넘기는 거. 민주당이 공세하니까 이거 백지화 됐으니까 양평군에 화 좀 내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혀요. 근데 양평군은 원래 국민의힘이 맨날 이기던데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양평군 하나 얻고 나머지 지역에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참 단순하다.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관 직접 걸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맨날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내가 여기 그때 뭐였죠? 그 뭐 청담동 의혹 그러니까 아니면은 의원님 장관직 저는 거는데 의원직 거시겠습니까? 이거 있었죠. 원희룡 장관이 있었죠. 그 앞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했으면은 제가 장관직 걸겠다. 또 언론 인터뷰 나와서 그랬거든요. 이게 도박판입니까? 왜 맨날 이렇게 장관직을 거나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빨리 장관직 그만두고 총선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싶은데 당시에 당정회의를 참여했던 의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어쨌든 그 안에선 그런 얘기를 안 했고 회의를 하는데 어디 전화 받으면서 막 메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전화했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이거 무슨 게이트 이런 쪽으로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 내년 총선에 불리하니까 아싸리 그냥 아예 이것을 그냥 무효화시키는 것이 내년 총선 전략상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궁색하죠. 원희룡 장관이 기자들이 언제 결정하셨어요?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언론에 나와서는 이건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은 독자적 결단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직설하고 라고 물어보시면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상의했을 것 같다.
상의 안 하고 이러한 중요한 국책 사항을 김준일 혼자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여기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선산이 있는데 선산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땅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에 새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땅 장모 최은순 씨가 옛날에 양평 공흥지구를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만들었던 회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가 대표로 있어요. 예. 그 회사에서 2017년하고 2019년에 이 근처에 또 땅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선사는 그렇다고 치고 2017년 19년에 사들였다고 한 거는 여기를 부동산 개발회사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각종 형질 변경 등등을 계속 했다면서요. 그리고 작년에 한준호 의원이 국토부 장관한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땅이 형질 변경으로 이 토지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게 56배가 뛰었다. 일부 지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또 김건희 여사 거기 땅이 있는 걸 알았으면은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미 작년 10월에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 질의를 해서 본인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전체적으로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판을 엎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환경영향 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환경영향 평가는 뭐냐면은 자, 위로 강서면으로 가면은 남한강에다가 다리를 놔야 되는데 강상면으로 가면은 육지로 계속 가니까 여기는 다리를 놓지 않으니까 환경영향 평가상으로 여기가 유리하다라는 건데 지금 그 계획이 나온 거 보면은 위로 가는 거보다 다리는 안 놓지만 밑으로 가는 게 터널을 엄청 뚫어야 됩니다. 산이 많아가지고 터널을 8개를 더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터널을 뚫는 게 더 환경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다리 하나 놓는 게 더 환경에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직관적으로 봐도 터널을 8개나 더 뚫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된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명을 좀 다 정확하게 원희룡 장관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상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쪽 지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등록 전환, 필지 분할, 지목 변경 이러면서 개발 준비 정황을 이미 마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강상면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의 지역에서 1.2km 정도 남쪽으로 가면 남양평 나들목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다 탈 수 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왜 고속도로를 놓는지 우리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 인터뷰 내용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인터뷰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의 요청사항 요구 상황 이것만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이거 백지화 자체도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이거는 어떻게 망가뜨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권 바뀔 수 있어요. 장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존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주민들의 염원 그리고 국회에서의 검토, 예타 통과, 주민공청회, 전문가들 공청회 그거 다 뭐냐고요. 검토 다 했잖아요. 그걸 갑자기 그냥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예요. 저는 이거는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승부수를 걸었는데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결정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나서서 또 대통령실도 나서서 이건 좀 신중히 다시 판단해야 된다. 내지는 뭐 좀 약간 구차한 그 조건이지만 민주당이 사과하면 뭐 재추진 이게 스스로가 뭔가 논리가 잘 안 맞으니까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원희룡 장관 너무 잘했어. 이게 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내년 총선에 정치적으로 양평만 지역구 대상으로 해보면 그렇게 국민의힘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이거 못한 거다. 이번 총선 때 민주당 후보 좀 심판해 주세요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프레임을 걸면 민주당은 이런 프레임을 걸겠죠. 한다고 했다가
뒤구리라고 갑자기 백지화시키는 이런 정부 믿을 수 있냐? 계속 뭐 그거 가지고 싸우겠죠. 근데 이제 팽팽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양평군수랑 지역 주민 한 30여 명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못 놓게 됐다. 너희들 반성해라. 빨리 사과해라. 이런 식의 어떠한 데모 집회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양평은 원래 국민의힘이 맨날 먹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나 더 뭐 90%의 양평 표를 얻는 게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 지역구인가요? 예. 지금 바뀌었죠. 지금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네, 맞아요. 과거에 맞아요. 사선 정병국 의원 거기서 5선인가 4선? 사선했어요. 예. 그리고 지자체장도 계속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하나 얻고 나머지는 다 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지역 그 인근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한 거고. 예. 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해. 뭐냐면은 보수 진영의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그 중에서 약간 온건 합리파로 좀 분류가 됐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급발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경 보수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직을 걸었다. 직을 걸겠다 그래가지고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죠. 그 결과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절대 요즘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원희룡 장관도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을 결과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급발진하는 저런 결정을 내린 거는 결국에는 좀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니까 좀 저런 과민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 급발진이 진짜 독단적 결단인지 아니면 네가 책임지고 총 때문에라고 하는 일종의 지시 때문인지는 훗날 밝혀지겠죠. 네. 1시 38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정현정 씨. 네, 서울 지역에 내리는 많은 비로 도로 곳곳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속도 줄여서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산책로 청계 시점에서 고산자교 구간의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행사로 인해서 양방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에서 잠실대교 사이도 천천히 가고요. 이 구간 모두 물이 고여 있어서 안전운행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로 돌아오는 구간이 많이 밀리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양양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돼서요. 서양향에서 여전히 막히고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내촌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강촌 부근에서도 역시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 수석 에디터 김준일 에디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IAEA 보고서 관련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번에 다 같은 것이고요.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이 국무 1차장과 이재명 대표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 뭐 일부 단식도 계속 진행 중이고 반대로 또 여당 의원들은 먹방 계속 또 짓고 있고 어찌 보면 바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한 찬반으로 국민 여론도 딱 양분된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일단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제 못 막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IAEA 보고서 또 사전에 G7 정상이 IAEA 보고서 나오면 그걸 존중하고 따른다. 뭐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자,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그래 존중하고 이해한다라는 수준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일각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응원하고 대변하는 듯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뭐 처리수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뭐 네. 그런 거. 뭐 마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예, 하잖아요. 예. 또 성일종 우리 바다지킴 TF 팀장 대단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계속 일본에게서 자료 받아가지고 일본 입장 계속 대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거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라고 하겠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재개해라. 라는 압력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미 압력은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EU에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EU도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난번에 WTO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어요라고 이미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서 수입해. 라고 하면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상 안 돼요 라는 것만 갖고 우리가 막을 수가 어렵죠. 있느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저는. 일본이 다시 또 WTO에 제소하면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제 변하지 않았느냐. 네. 이걸 상황 근거로 변경이 삼을 수 됐으니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이게 사실 과학의 문제, 정치의 문제, 뭐 국제 외교의 문제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좀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이게 한국 해역에서 계속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전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가지고 삼중수소가 이를테면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짧으면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유의미한 농도 변화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해역은 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소금 사재기 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자제하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를 좀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의 태도인데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지금 계속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발표했거든요. 예. 계속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왜 패소했고 왜 승소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WTO 1심에서 패소했고요.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측이 내민 거는 야 우리가 그때 잡은 거 이렇게 개별 다 검사했는데 이거 방사능 안 나왔어. 기준치 아래야. 그러니까 너희 한국이 왜 이거 안 가져가는 거 이거는 차별이야라고 하는 거를 WTO가 받아줬는데 2심에서 우리가 승소했던 이유는 지금 요 개별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일대가 다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라는 그렇죠. 게 이제 그래서 개별 주권 국가의 판단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WTO의 논리였거든요. 예. 지금 정부가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용인하면 안 된다. 정부는 왜냐하면 IAEA 보고서는 국제 영향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이거는 일본을 위해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방류 반대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라고 안 해놓으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WTO에 또 일본이 상황 변경이 됐으니까 제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집니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 때 승소했던 논리가 우리 스스로 허무는 겁니다. 네, 방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 아주 소극적 자세로 임하다가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도저히 못 막는다 뭐 이런 정도로 빠져나가는 게 어쩌면 제일 상책이었던 것 같은데 뭐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아까 뭐 성일종 위원장 얘기했습니다만 1리터 마시기도 된다는 영국 학자만 딱 불러다가 무슨 세미나 하고 뭐 이러는 게 눈살 찌푸리게 한 대목이고 희화화됐죠.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은 또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 같은 것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양쪽 다 너무 좀 증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개별적인 일탈 행위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웃음을 줄 수밖에 없었고 정부 대응이 못 믿겠다. 예. 그런 의심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좀 저도 괴담 선동한다고 봐요. 국회 앞에 또 플랜카드 많이 걸려 있고 각 지역마다 플랜카드 걸려 있고 본인들 철야 농성한다고 하면서 반은 집에 가버리고 이렇게 미진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많이 의심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전하다니까 왜 못 믿어 하면서 강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반 시민들 특히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유,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은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거 앞으로 이 방사능은 계속 축적된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은 분명히 깊게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 같은 걸 좀 읽고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 그리 많지 않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네. 이 어디로 튀는 겁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나 윤석열 정권 탄생에 내 잘못 없어. 정권 교체 나 때문에 된 건 아니야. 이러한 나 잘못 없어라는 강한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한 거 아니야? 왜 추윤 갈등 불러 일으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키워줬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나 내년에 출마할 거야. 정치할 거야. 그래서 나 명예회복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재명 당대표 편을 드는 거야 라는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저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저런 발언을 했고 그러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큰 허들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미묘하게 지금 움직이는 요거가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미복귀 사건 재수사한다. 재수사.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재수사를 하려면은 이게 명백하게 뭔가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생됐을 때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거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보면은 뭐가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 들여본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2명이 증언을 새롭게 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증언이 그러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거하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폭풍이구나. 그러니까 추미애가 움직여? 야 때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 죄송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돌출 행동, 뭐 난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도 조금 되게 혼탁하다, 어지럽다,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절제된 방식으로 조금 하더라도 정치 재개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많이 들어요. 요새 경찰 검찰이 뭐 왠가 수사를 다 하니까 아유 또 수사야 뭐 그런데 이 휴가 복귀 재수사는 얘기 나오는 걸 좀 약간 좀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재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안이 무슨 뭐 저기 국가적 중대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재수사까지 합니까? 밉보여서 그랬겠죠. 조미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꾸 나는 떳떳해요. 잘못 없어요 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유튜브 활동 강화하니까 검찰에서 아니 조민도 기소할 거야 검토해 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밉보이면은 좀 조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네. 내년 총선 때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당.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아, 빨리 선거법부터 바꿔야 돼요. 5% 이상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 또 비례대표 네. 한두 석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자신들이 국회에 좀 복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다 돌아오는 주에 만난답니까? 예, 뭐 만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있는데 뭐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나라고 계속 주변에서 압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를테면 당이 쪼개지는 것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를테면은 나중에 혹여나 이렇게 좀 극한 갈등으로 빚어졌을 때 이거 만나지도 않았다 피했다 이런 것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또 비난의 화살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지금은 만나서 좀 당의 어떤 중요 현안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란 계산 이전에 상식으로 시작해서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뭐 상당 기간 외국에 갔다가 전 대표이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맞붙었던 야권의 지도자가 왔으면 무조건 빨리 만나야죠. 찾아가서라도 만나야죠. 그러니까요. 누가 누굴 찾아가든 그건 뭐 중요치 않아요.
상식적으로 만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통 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서 이낙연 대표가 뭐 약속을 잘 안 잡아주면 어디 행사장에 가서라도 만나서 같이 껴안고 우리 윤석열 정권을 뭐 타도하는데 같이 힘을 합칩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에도 좀 맡아주세요. 이런 식의 모습 보이면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인기도 올라갈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이 정권 들어서 하여간 누가 누구 만나는 거 참 힘듭니다. 왜 정권 탓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힘든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고 지금 막 맨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럴 때 나는 항상 만나고 싶은 사람 맨날 그럼요. 찾아가서 만난다 이런 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자산이 될 거예요. 예. 네. 상식의 기초에서 네. 빨리빨리들 만나세요. 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산해가 부르는 라구요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도망간 푸른 불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